저희 가족 중에는 자폐가 아무도 없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일전에 제가 자폐, ASD와 언어 발달 지연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역시 ASD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센터에서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상담을 하면 원장님,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지쌤, 대체 자폐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폐의 원인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선생님, 저희 가족 중에는 자폐가 전혀 없어요. 장애 이력도 전혀 없는데 왜 우리 아이가 자폐가 된 걸까요? ASD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님들을 이제 센터에서 마주할 때마다 전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감히 상상 못할 충격으로 이제 밤낮을 보내고 계실 생각에 조심스러운 심적 지지와 전문적인 치료 방향의 수립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이제 ASD로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대체 자폐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폐가 왜 생기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할 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자폐의 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많은 분들께서 ASD의 원인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많은 의학 저널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 영상을 당장 멈추고 싶은 욕구가 드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개론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오류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저자인 에디 캔델은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이 책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정신과적 질환인 우울증, 조현병, 중독 등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들과 현재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비교적 쉽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영상 보시는 ASD의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ASD가 된 원인이 혹시 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겪었던 산후우울 시기, 산후우울증 시기 때 우리 아이가 나의 양육 태도 때문에 자폐가 된 것은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가혹한 혹은 방임적인 양육 방식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인 내 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ASD 아이를 키우고 또 ASD 아이를 대하는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명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정적 주관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마음,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초반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마음을 우리의 뇌와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안장애 등이 뇌에 도드라진 어떤 손상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몸의 아닌 마음의 장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뇌와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생물학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모든 정신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정신과적 장애를 뇌의 장애로 봅니다. 자폐가 뇌의 문제다 라는 것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뇌의 문제라는 것은 유전이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는 추후 뇌 영상 촬영법과 동물 모형 등등을 사용해서 더욱더 드러났다고 합니다. 유전, 이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물려받는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고 23쌍의 염색체에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복사본과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복사본에 있어서 우선 유전자의 배열 순서,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배열된 순서, 이를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약간 달라요. 두 번째,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유전자가 복제돼서 전달될 때 우연히 생기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들 때문에 조금씩 이 염기서열이라는 것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아이의 외모, 외형이나 행동들의 변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폐가 뇌의 장애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특정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ASD가 뇌의 문제인데 과연 ASD의 뇌에는 어떠한 문제,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연구자들은 또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SD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어려움을 낳고, 이런 문제로 인해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을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마음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마음이론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쯤이 되면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이다 라는 우리 아이의 마음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밥을 적당한 시간대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짜증을 내서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행동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는 추후 사회적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ASD는 이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을 보여요. 앞서 마음 또한 뇌의 문제라고 하였죠? 그럼 이렇게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어떤 어려움,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뇌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게 하죠. 몇 상호작용과 공감은 생물성 운동을 통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ASD가 생물성 운동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자, 여기서 생물성 운동이라 함은 생물의 움직임을 뜻하고, 반대는 비생물성 운동이에요. 우리 ASD 아이들은 레고나 퍼즐, 불빛, 선풍기 등 비생물성 움직임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그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잘 반응하는 반면에, 사람의 움직임이나 눈맞춤, 손짓과 같은 생물성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레슬리 브라더스는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뇌의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를 사회적 뇌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뇌라는 것은 아래 관자 겉질, 편도체, 위관자 고랑, 거울 누련 체계, 관자 마루 이음부 등 우리 뇌 속에서 몇 부분을 연결한 연결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살펴본 결과 ASD는 이 부분의 신경회로가 정말로 교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즉, ASD의 원인 중 하나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ASD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뇌라고 불리우는 방금 이 부분들의 연결망의 교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교란되게 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1960년대부터 주장되어 왔던 냉장고 이론, 즉 매정한 엄마 때문에 자폐, ASD가 생긴다 라는 이론은 완전히 폐기되게 됩니다. 자폐아의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아이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일이든 해요. 마음의 오류들에 나오는 문구 중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모든 ASD의 어머님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문장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폐의 원인을 이해하시려면 이와 관련된 구조적인 용어들을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재미는 조금 없겠지만 먼저 용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 이 세포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이 염색체는 세포의 핵 속에 막대기 모양으로 있는 구조물이에요. 염색체는 유전물질, 즉 DNA를 담고 있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NA는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는 DNA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폐 원인들과 관련된 생물학적 용어들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용어가 좀 숙지가 되셨다면 본격 자폐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확인된 ASD의 두 가지 원인은 바로 사본수 변이와 신생 돌연변이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유전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정확하게 복제되지는 않아요. 염기 서열이라는 것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복제될 때 한 염색체 안에서 작은 DNA 조각이 빠지거나 혹은 DNA 조각 하나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본수 변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본수 변이 때문에 한 염색체 안에 유전자 수가 그 기존의 복제 전과 비교를 했을 때 20개에서 30개까지 줄어들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ASD의 원인 중 첫 번째라고 마음의 오류들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매튜 스테이트라는 학자는 7번 염색체의 한 부분에서 사본이 추가되면 ASD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음의 오류들에서 말하는 자폐의 두 번째 원인은 신생 돌연변이입니다. 두 번째 원인인 신생 돌연변이는 부모의 유전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돌연변이는 성인의 남성의 정자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해요. 드물게 일어나는 이런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를 신생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신생 돌연변이가 ASD의 위험을 뚜렷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신생 돌연변이는 남성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해요. 단순한 차원에서 부모의 몸속에 자폐와 관련된 유전체가 있다 라는 오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ASD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의 이론대로라면 ASD가 추후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ASD가 출산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유래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통계를 보면 ASD의 수가 과거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ASD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모에게서 첫 번째 원인인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사본수 변이와 자연적으로 정자에 생겨버린 신생 돌연변이가 ASD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증가하는 ASD의 출현율이 설명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한 저에게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폐의 원인에 대한 최신 연구의 동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내용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ASD의 주 원인이 아이의 뇌 문제에 있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ASD 아동을 위해서 현명한 양육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ASD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님과 가족분들에게도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저 이지쌤은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